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원래는 영상을 어느 정도는 미리 찍어두고 이렇게 예약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는데요. 요즘은 그럴 시국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막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니까 네, 미리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상황이 급변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네,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실시간 방송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너무 힘드시죠? 네, 이렇게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 겨울방학의 마무리쯤에는 원래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에너지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일주일이 더 남은 거예요. 일주일이 더 연기됐고, 그나마도, 네, 일주일 후에 계약을 반드시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제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복무가 연장됐다는 말을 들은 네, 말년병장의 마음이랄까요? 네, 맞벌이 어머님들 더 힘드실 거예요. 개학만 하면 이제 아이의 보육에 대해서, 아이 케어에 대해서 조금 한숨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지금,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웃으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요. 저라도 웃을게요. 네, 웃으면서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콕 박혀서 아이 지금 돌보느라 힘드시고, 몸은 직장에 계시지만 마음은 네, 집에 있는 아이와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 나와서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들 네, 정말 네,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고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우리 정신줄을 붙잡아야 돼요. 엄마가 붙잡아야 돼요. 아빠, 네. 아빠들도 붙잡으시면 너무 좋은데요. 아빠들은 이 육아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시죠. 엄마들은 반반 걸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붙잡고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정신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한번 또 질렀어요. 되게 굉장히 정말 사소한 일로 팍 폭발을 해가지고요. 네, 제대로 한번 질렀습니다. 정신줄 붙잡는 방법, 그리고 계약이 연기된 마당에 이렇게 많은 시간, 아이와 부모님께, 특히 아이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량을 늘리세요? 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량 늘리고, 네, 이참에 뭐 선행을 쫙 빼고, 진도를 쫙 빼는 거 예습을 하고, 복습을 다지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아이들도 이 부모의 불안함과 연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불안한 시국 상황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네,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를 서로, 네, 덜 싸우고, 아이랑 덜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닥쳤을 때 이런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평범한 그런 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 해결해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덜 힘들게 지나가자는 말씀이에요. 물론 네, 생업의 어려움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아요. 우리 지금 초등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건요, 인생의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엄마가 경제활동 하시지 않아도 아빠한테는 지금 생업이 달려 있어요. 이 생업에 정말 위협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먼저 위로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 여동생의 예만 들어볼까요? 지금 학교 이제 개학 연기되면서 학원도 다 자제하라고 끊으라고 그만 가라고 막 이렇게 서로 권장하는 분위기죠. 제 여동생이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을 안 가는 게 맞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동생한테는 이게 생계거든요. 밖에 외출 자제하는 거 맞죠?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가 끊긴 상황이죠. 이렇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아이러니한 상황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와중에 아이들 끼니까지 챙기고 아이들 공부까지 챙기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주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정말 밤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싹 씻고 우리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긍정.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긍정은 무조건 좋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이 상황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아이를 돌봐야만 하고, 내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리고 아이랑 접촉하는 우리 부모들도 건강을 너무 잘 챙겨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어디 나갈 수 없고 일상은 다 마비가 됐어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우리한테는. 네, 그 상황을 일단은 인정을 하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뭐냐면요.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뭘? 네, 습관 잡는 거, 그리고 또 정해진 양만큼 따박따박 공부하는 거, 그리고 아이랑 계속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거. 모두 좋죠.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일상이 유지됐을 때 우리의 습관과 아이와의 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병이 날 정도로. 네, 그래서 엄마 마음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포기할 건 하자. 다 잡을 수 없지 않나? 완벽하게 이 상황을, 모든 걸 깔끔하게 헤쳐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포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활용하여 덜 힘들고 덜 짜증스럽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이 시간,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시간 활용인데요. 아이랑 같이 그 어떤 규칙 같은 거, 네, 개학이 다가올 때까지, 개학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지금부터 어떻게 보내보자라고 하는 기본 룰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요. 그 기본 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학교를 갔다 왔어도 매일매일 했어야 되는 공부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어서 하기로 해요. 근데 하는 시간이 너가 원래는 학교에 갔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아이들한테 먹혀야 돼요. 오전에 공부를 끝내는 방향으로 학원이든 방과후든 지금 거의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할 거는 오전에 끝내고 오후를 즐겁게 보내자. 네. 아이는 미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미루고 미루다 보면 끝도 없고 하루 종일 공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을 아이를 이제 유도를 하실 때요. 유도 때로는 조금 강하게라도 오전에 무조건 끝내고, 네, 점심 먹기 전에 다 끝내는 걸로, 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오전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맛있는 걸 먹으세요. 네. 좀 때우셔도 돼요. 새끼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새끼를 다 다른 반찬으로 그리고 막 밥으로 한 끼 그냥 라면 드세요. 네. 짜파게티 드세요. 점심 정도 그래도 되잖아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밥 챙겨 먹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간식을 좀 비축을 해 놓으시고요. 좋은 음악도, 이거 아이한테 좋은 음악도 있지만 엄마가 더 좋아하는 음악 있죠. 저 같으면 H.O.T 음악, 네, SES 음악 같은 거 되게 자주 틀어요. 그거를 틀어놓고 제가 점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할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으면서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 기분은 그냥 근근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 기분이 근근히 유지가 돼야 우리 가족의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요. 어차피 점심을 먹고 나서도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매일 오후마다 영상 좀 보세요. 좀 마음 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영상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일상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나름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좋고요. 다만 무분별하게 아이가 막 그 노출 영상, 추천 영상으로 떠 있는 걸 막 누르는 상황은 막아주시고요. 어차피 아이한테 영상을 좀 보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야겠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영상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선별하지라는 거, 약간 계획적으로 이것도,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참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제가 공감 능력 말씀드릴 때 2시간짜리 어린이용 영화를 보는 게 공감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2시간짜리 영화는 사실 학기 중에는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럴 때 한 편씩 한 편씩 푸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싱이나 주토피아, 빅히어로 같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부터 파일을 소장하고 있다가 이제 틈 날 때마다 틀어주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 아직은 자막을 보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2시간짜리 호흡이라 자막 없이 보니까 진짜 감을 못 잡더라고요. 쿵푸 팬더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보다 보면 나중에 자막 없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영어의 노출도 효과까지도 바라는 거죠. 한 2시간짜리, 네, 공부만 끝나면 한번 쏘세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 엄마가 하루 종일 지금 풀로 근무를 몇 주째, 몇 달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이제 방학 초기던가 아니면 주말에 잠깐 이렇게 하는 거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 영상 이렇게 영화 많이 노출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그 휴일이 하루도 없이 거의 2달째까지 오고 있고 끝나가나 싶었는데, 네, 일주일이 연장된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뭐 계약을 반기는 친구도 있고 이제 연기된 걸 반기는 친구도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 내가 자꾸 짜증이 나고 정말 좀 마음도 힘들고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 2시간씩 틀어주세요. 안 죽어요. 네. 틀어주시고요. 틀어주실 때 선별한 영상을 틀어주시는 거. 이왕이면 교육적이고, 이왕이면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골라서 틀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영상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100% 독이 되지는 않아요. 쉬는 시간이 엄마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게 쉬는 시간도 10분 쉬고 또 뭐 하다가 10분 쉬면요. 좀 못 쉬어요. 이게 풀로 쉴 수 있도록 긴 영화를 틀어주세요. 틀 때 영화가 재미없어도 아이가 꿈쩍하지 않도록 간식, 네, 과자 이렇게 한 봉지 펼쳐놓고, 그러면 하루가 그냥 이렇게 약간 규칙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약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랬다 저랬다 때우는 것보다는요, 큰 틀을 만드세요. 오전에 공부 다 끝내고 점심 약간 가볍게 먹고 오후에는 영화 감상. 네. 영화를 대체할 만한 좋은 거, 저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여줘요. EBS나 뭐 SBS, 저희 이제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도 좋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관심 영역이 넓어지면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BBC에서 나온 그런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들이 많더라고요. 세계 지리, 세계 역사, 자연, 과학, 사회, 모든 과목들의 배경 지식으로 깔아줄 만한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이게 제가 뭐가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리기 어려운 게요. 아이의 취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요. 다큐멘터리는 영화가 아니에요. 오락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걸 틀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눈물 같은 좀 진기한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는 방식 같은 거 궁금해 하더라고요.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로, 네, 뭔가 엄마도 좀 죄책감이 덜 들잖아요. 유튜브 그냥 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게임 30분 해 이거보다 다큐멘터리를 틀어주면 아이들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게 또 책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심사가.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니까 뭐 올레 TV, BTV 같은 그런 IPTV 있죠. 그런 데서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넷플릭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다큐멘터리에 입문을 했는데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시면 무료가 아닌 것도 많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외출할 비용 그냥 집에서 쓰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결제를 막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거 이제 1,000원, 1,500원 결제하고요. 엄마는 좀 쉬시고, 엄마 같이 보셔도 좋아요. 좀 마음의 안정도 얻으시고요 하면서,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큰 틀을 만드세요. 그리고 저녁을, 이제 점심을 간단히 먹었으니까 저녁을 좀 빨리 제대로 먹고, 저녁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족이 그냥 다 엎드려서 모여서 앉아서 책을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잔소리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들이 그 제가 올리는 잔소리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제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이가 옆에 와서 자꾸 봐요. 아이 보여줘도 되나요? 하는데요. 어떤 영상은 봤으면 좋겠는 영상도 있고, 어떤 영상은 아이가 요거까지 보면 조금 너무 엄마들의 속마음을 알아버리겠다 싶은 영상도 있었거든요. 대놓고 아이한테 하는 영상을 하나 바로 올릴게요. 그거 아이들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저도 힘든 시기 지나고 있고요. 저는 더구나 오늘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엄마가 정신줄을 붙잡고 엄마가 긍정으로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요. 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훨씬 되게 큰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켰다. 우리 가족들의 멘탈을 이렇게 붙잡았다. 나는 이만큼 버티었다. 라는 성취감을 얻게 되는 시간이기를 바랄게요. 정말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시는데요.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 영상 곧 올릴 테니까 아이들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